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묵을 숙박시설의 리모델링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각종 기반시설 공사도 9월 초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에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갖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도의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넓은 호텔 객실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신라시대의 손님을 맞던 별궁인 임해전의 전통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에이펙에 참가하는 정상들이 묵을 객실 35곳이 대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손님 맞이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정상 숙소인 만큼 안전이나 시설의 최고 품질에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정상들의 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은 공사가 절반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골조 공사를 마치고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한 디스플레이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와 전시장, 만찬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의 공정률은 각각 50%에서 70% 안팎으로 올라왔고 다음 달 초 공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인프라뿐 아니라 경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 준비도 한창입니다. 에이펙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TF팀을 상시 가동하여 각 분야별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친절, 위생, 바가지 요금 건절 등. 경상북도는 관계기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남은 기간 현장을 중심으로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정상들이 다 참석해서 아주 성공적인 대회가 되리라 믿고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하노이 빅딜 대신에 경주 빅딜이 성공하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각국 정상들을 맞이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 지역 우수기업 3곳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앞서 이달 말 열리는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 공식 협찬사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기업은 경주 황남빵과 식기 세트 업체인 문경의 담이, 생수를 생산하는 영주의 로진으로 외교부 에이펙 준비기획단 심사를 거쳐 공식 협찬사로 선정됐습니다. 여름철마다 양식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고수온 피해, 근본 대책이 없진 않습니다. 현장에선 바다 멀리까지 취수라인을 연결해 차가운 저충수를 끌어다 수조에 공급하는 이른바 저충수 취수라인 설치를 해답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양식장들은 비용 부담 탓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강도다리 55만 마리를 기르는 포항의 한 육상양식장. 앞바다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수조의 물온도는 19도에서 20도. 취수 해역의 표층 수온보다 7, 8도 낮아 물고기 생육에 지장이 없습니다. 비밀은 3년 전에 설치한 저층수 취수 라인입니다. 바다로 400m까지 취수 파이프를 설치해 수심 15m에서 차가운 저층수를 끌어다 사용한 겁니다. 표층이 만약에 25도라고 치면 저층은 18도, 16도쯤 돼가지고 훨씬 더 생육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설치 비용은 수리를 안 한다고 치면 3년 정도 운영을 하면 회수가 될 것 같고요. 덕분에 연례 행사였던 고수온 오류 폐사가 거의 사라졌고 냉각기 가동에 따른 전기료 폭탄 등 관리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저층수가 답이라고 할 수 있죠. 19도, 20도의 물이 들어오니까 어른들은 안심하고 고기 성장도 되고 폐사도 덜 나고 그게 이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북 동해안에서 저층수 설비를 갖춘 양식장은 22곳,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는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큰 효과에도 설치율이 낮은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재값이 치솟으면서 설치 비용이 5, 6원대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서 50%를 지원해주지만 경영 악화가 심각한 양식업계로선 그래도 큰 부담입니다. 설치와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현장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좀 더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선 원래 40%였던 자부담을
양식업계가 수의계약을 원해 50%로 높이게 됐다며 추가적인 지원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50%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자재들 다 올라가니까 이제 뒤에는 또 비싸다, 비용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한 거라 가지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양식 비율은 62%에 이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런 양식업계의 고수온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남부권역의 새로운 복합 문화거점 시설이 될 경북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오천읍 행정복지센터가 착공했습니다. 전국에서 13번째로 조성되는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국비와 시도비 등 350억 원을 들여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인데 이곳에는 방송 제작 스튜디오 등을 갖춰 청소년 미디어 교육, 1인 미디어 창작 지원이 연중 이뤄집니다. 오천읍 신청사는 종합민원실, 세무출장소, 장난감 도서관, 주민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보다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등 축구 유망주들의 각축장인 2025 스테이 영덕 축의 중등 축구대회가 오늘부터 14일간 영덕군에서 열립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9개 팀,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승부를 펼칩니다. 영덕군은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 구장별로 의료진과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지역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안동 농림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일제에 맞서 싸우려다 발각돼 옥고를 치렀던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억해야 할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를 이도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흑백 사진 속 앳된 얼굴의 학생들. 안동 한국생명과학고의 전신인 안동 농림학교 학생들입니다. 일제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받다 출소해 찍은 사진이지만 광복을 맞이한 기쁨으로 당당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현재 복주 여자중학교가 있던 이곳에 안동 농림학교가 있었습니다. 농림학교 학생들은 광복을 맞이하기 2년 전부터 일제와 맞서 싸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동 농림학교 학생 중심의 비밀결사대, 조선회복연구단과 명송회는 안동 헌병파견대와 안동경찰서를 무력으로 제압하기로 뜻을 모읍니다. 격투기 훈련과 같은 체력 훈련이라든지 통신 시설을 차단하기 위한 전기 기술 같은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제경찰의 단원들의 편지가 발각되며 친구를 잃고 다리를 절면서도 선생들은 후손에게 독립된 조국을 물려줘 후회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밑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 일어서가지고 독립하고 독립운동을 왜 해야만 되는가를. 늘 누워 있었던 아버지. 고문으로 몸져 누운 아버지로 배를 고르며 살았지만 아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태극기 천장을 만들어 영덕에서 만세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 김보식 지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경상북도는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의 추모벽에 김 지사를 비롯한 290여 명의 독립운동가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참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큰 일을 하셔가지고 막내 아들로서 이 명각식에 와여 참석했다는 거는. 이 밖에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억해야 할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의 투쟁 활동은 독립운동 기념관 석조홀에 마련된 특별기획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팀이 독도와 울릉도에서 발굴한 독도 바다사자, 일명 강치의 뼈 조각 16개를 대상으로 최신 고대 게놈 분석법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독도 강치의 전체 게놈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연구 결과 독도 강치는 200만 년 전에 캘리포니아 바다사자에 분리돼 독립된 종으로 진화한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며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BMC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독도 강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식하다 일제강점기 남핵으로 인해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멸종했는데 멸종 직전까지도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돼 남핵에 의한 멸종임이 입증됐습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본식 명칭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치원은 유아 보육기관을 의미하는 킨더가든을 번역한 일본어 유치엔을 그대로 도입한 명칭으로 해방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에 학교가 빠져 있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포항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영천댐에 오늘 오후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조류의 분포가 적은 심층에서 상수원수를 취소하고 수질 모니터링 강화, 정수 처리약품 투입량 조절 등을 통해 조류로 인한 수질 악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시는 최근 수온이 높아지고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남조류가 증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포스코 기숙사 도심권 신축이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1월 800실 규모의 기숙사 신축 부지를 찾기 위해 공모에 응한 5곳을 대상으로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도시재생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해도동을 우선 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포항시는 매매에 반대하던 일부 지주들을 설득해 최근 매매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기숙사 신축 이전을 계기로 쇠퇴한 원도심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입니다. 당초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시한이 10월 31일까지로 또 2달 연장됩니다.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LPG 부탄 15%로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이후 2달 단위 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